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이번엔 쌀이로군요.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입니다. 주기적으로 창궐하는 녹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낙동강에 젖줄을 대고 살아가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환경단체에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도 낙동강물로 재배한 채소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 한 차례 전한 바 있는데 이번엔 쌀입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금강에서 생산된 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금강의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결과였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낙동강의 하류 지역에 생산된 쌀을 가지고 이건 이제 농민들에게 시중에 판매할 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 매입한 걸 두 집에서 매입을 했고요. 이 두 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네. 킬로그램당 2.53 마이크로그램 네. 한 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3.1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보는 게 프랑스 기준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기준을 제가 놓고 보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가 깊숙하게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생식 독성까지 밝혀냈는데요. 그 생식 독성에 대한 기준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들을 봅니다. 네. 그럼 여기에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0.0018 킬로그램당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001 킬로그램당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8,800배 이상 이번 검출 결과가 높은 거고요. 네. 프랑스에 비하면 16배나 높은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문제인 거가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에서 나온 물질인데요. 네. 이 녹조가 죽으면서 세포가 트지면서 이 세포 속에 있는 이 물질이 강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이 강물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상수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 수돗물에도 정화가 잘못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쌀이나 이런 것들에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독성의 반감기가 다른 물질과 달리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독성도 강하고요. 반감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3개월까지 갑니다. 3개월. 한번 독이 나오면 이 독이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네. 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독성이 세기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산가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세인을 죽일 때에 우리가 청산가리를 많이 썼는데 네. 이 청산가리 독성에 비해서 100배 정도 강한 게 또 이 독성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빨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연계나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속에 계속 있게 되니까 결국 그 긴 시간 동안 몸속에 있으면서 간이나 이런 곳에 축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어떤 독성 네. 물질이 표면에 있으면 표면을 좀 닦고 뭐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심각하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밥을 해도 이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열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끓이면 끓음과 동시에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수분이 증발되는데 이 독성은 그렇게 증발되지도 않고 100도씨가 넘어도 증발되지 않고 300도가 넘어야만이 독성 물질이 열에 의해서 탄다는 거죠. 그러니 밥을 하면서 끓으면서 이 독성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밥은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할수록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쌀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번에 검출된 독성 물질은 사실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그 기준을 정하는 체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최대한의 허용을 하고 있는 WHO의 기준에 비해도 네. 2.5배 그리고 3.1배 이상 높은 네. 수치입니다. WHO는 킬로그램당 1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53하고 3.18이 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HO 기준에도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을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물질, 유발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의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식 독성이라고 해서 정자수 감소나 난소에 영향을 미쳐서 이에 해당하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좀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중독 사례도 좀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한 35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350마리요? 네네. 네. 그 큰 덩치의 코끼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폐사의 원인을 두고 3개월 정도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결국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녹조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다음에 기록에 보면은 1996년도 브라질에서 네.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신장 투석을 하는 환자에게 잘못 먹이면서 131명에게 잘못 먹였는데 이 중에 5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결국 강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죽는 거는 뻔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7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수달 21마리가 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폐사했던 사건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먹은 밥에서도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쌀이 낙동강면에서 채취한 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채취하던 그 지역만 독성 물질이 오염됐던 물이 아니었고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 하구 상류부터 시작해서 저기 상주고까지 낙동강의 최상류까지 녹조가 지금 여름이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최상류에 있는 영주댐에서도 수백 ppm의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었거든요. 지난해에. 이렇다라고 본다면은 낙동강물로 농사를 짓는 모든 채소와 쌀 이런 것들은 독성 물질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제기한 지가 꽤 됐잖아요. 네네. 정부의 반응과 대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도 저희가 3월 20일 무리의 날에 이 데이터를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사에 함께하였던 네. 이수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되는 점은 네.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즉 환경부는 우리는 낙동강물만 관리하지 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농림부는 쌀에 독성 물질이 검출이 됐다면 이 검출의 원인이 낙동강물이기 때문에 낙동강물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두 개의 부서가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네.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넘긴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죠? 낙동강의 녹조는
4대강 사업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낙동강에 만들어져 있는 8개 보, 이 보로 인해서 강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수문만 개방하면 사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금강과 영산강에서 사실 지난 2년간 확인을 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2년 전부터 1년 내내 수문을 거의 개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낙동강과 달리 이 네.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사라졌습니다. 낙동강에서도 이 수문만 열어서 강물을 흐르게 하면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녹조의 독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개방하지 않습니까?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요. 네.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네. 보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수위에 맞추어서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양수 시설들이 전부 다 취수구가 관리 수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문을 개방하면 관리 수위, 즉 물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떨어지게 되면 양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이 양수 시설을 개선하고 나서 물의 이용이 원활해지면 그때에 수문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수문을 빨리 여기에서는 양수 시설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양수 시설을 고치는 걸 네. 국민의힘이나 현지의 농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낙동강에 물이 많아야 가뭄에 걱정 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이런 물로 농사를 지어서 네. 독성에 오염된 쌀과 채소를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또 공급하는 것은 또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수 시설이 먼저인지 생명이 먼저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인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희는 이 입장은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낙동강은 독성 물질로 오염돼서 이 오염이 지금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수문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강물의 녹조 문제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윤석열 당선자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히려 치양수 시설을 개선해서 수문 개방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을 흐르게 해서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녹조라떼라는 표현을 우스개처럼 쓰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농작물에 독성이 축적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 정부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더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더 수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미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